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벙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벙커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고 그 앞에는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었죠. 만약 이들에게 물리게 된다면 저에게는 다시 시작할 것도 저를 구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나아가야만 했죠. 상황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수많은 좀비들이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캐서린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봤지만 이미 그녀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당장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심지어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다른 집에 들어가 마실 물과 먹을 것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아직 안에 있다면 싸우기보다는 밀쳐내고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집을 털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좀비들이 저를 옥죄어오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이대로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좀비가 그나마 없는 주차장에서 건질 만한 걸 찾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몰라 옆에 있는 차에 키를 넣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좀비들이 몰려오기 전에 저는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했죠. 해방감의 기분이 너무 들뜬 탓일까요? 저는 그만 실수로 돌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앞에는 돌조각이, 뒤에는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었고 주변으로는 좀비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후진도 해보고 전진도 해봤지만 차는 조금씩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차문을 열면 저는 그대로 끝장이었고 창문이 깨지기까지는 시간 문제였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질 뻔했지만 저는 정신을 붙잡고 되뇌었습니다. 침착하자. 창문은 바로 깨지지 않을 거야. 아직은 시간이 있을 거야. 천천히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차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 지옥 같은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벙커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고 피곤함에 지쳐 그대로 차 안에서 골아 떨어졌죠. 그 사이 식수와 식량은 다 떨어졌고 더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지도를 보다가 근처에 가게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지역에서 난 채소나 과일을 파는 곳 같았죠. 그리고 예상했듯이 좀비들 또한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고 바로 도망친다. 사실 전부 다 가져오고 싶었지만 큰 욕심을 화를 부를 수 있었기에 포기할 건 빠르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식량은 어느 정도 구했는데 이제는 식수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정집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좀비가 있든 없든 말이죠. 저는 많은 좀비를 상대할 힘도 그럴 만한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규칙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마리씩 유인해서 정한다. 좀비가 셋 이상이면 도망간다. 머리를 내리쳐서 확실하게 끊는다. 그렇게 겨우겨우 좀비들을 처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간단히 허기를 달래던 중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 소포의 주인은 제가 죽인 좀비들 중 한 명이었을까요?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건네주려던 선물이었을 텐데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울감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커다란 2층 집을 발견했습니다. 큰 집이니 필요한 물자가 어느 정도 있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방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를 듣고 주변의 좀비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좀비들이 울타리를 넘어오면 넘어진 순간 머리를 바로 내려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사투는 길어졌고 그만 좀비에게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감염되면 안 될 텐데. 간신히 붕대를 감고 다시 모자를 눌렀었지만 좀비들은 제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좀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들은 또다시 제 근처로 몰려왔습니다. 내 발걸음 소리를 듣고 오는 걸까? 아니면 그저 살아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걸까? 아쉽게도 답을 찾을 방법도 없었고 그걸 생각하는 것조차 지금의 저에겐 사치였습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벙커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만 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는 그나마 시내가 가까웠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내는 정말로 많은 좀비들이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저는 방범벨이 울리는 틈을 타 겨우 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을 처리하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커다란 침대를 보자마자 그만 저는 쓰러지듯 잠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기분 나쁜 울음소리에 잠이 깬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느니 거의 발악하듯 좀비를 처리했습니다. 언제 좀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식수는 점점 나오지 않았고 전기까지 끊기면서 집안에는 상한 음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빗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채우다가 괜찮은 벤이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누워있는 좀비인가 싶어 경계했지만 집주인 근처에 권총이 놓여져 있는 걸 보아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찾기를 입수하여 벙커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 안에는 고무호스도 있어서 덕분에 다른 차에 남은 연료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벙커로 가던 중에 주유소를 발견했습니다. 기름을 만땅으로 넣을 생각으로 주변 좀비들을 열심히 처리했지만 전기가 끊겨서 주유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옆에 있던 택시에서 연료를 빼가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낮에는 그저 길을 따라 움직였고 밤에는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나아갔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슬픔이나 두려움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저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히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벙커 근처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숲에는 어둠을 찾아 들어간 좀비들이 숨어있겠죠. 산탄총이 있지만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주변에 좀비들이 몰려오면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벙커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처음엔 좀비의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더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좀비들이 우후죽순 나타났고 저는 결국 등에 메고 있던 샷건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습니다. 도망칠 공간도 숨을 공간도 없었죠. 이제 제 앞에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좀비들을 전부 처리하는 것이었죠. 저는 탄약이 먼저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 장전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된 걸까요? 잠깐 한숨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좀비가 또다시 나타났고 다행히 몇 마리 되지 않아 최대한 조용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벙커를 찾아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은 잠깐의 방심조차 허락하지 않는군요. 저는 벙커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짐을 놓을 수 있는 철제 선반이 보였고 발전기와 침대, 무전기까지 크진 않았지만 제가 버티기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